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 클래스, 객체, 상속, 다양성 같은 개념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의 본질이라기보다는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어떤 문법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것도 어떤 문법이나 특정 구현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틀이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패러다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객체 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객체 지향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최초 프로그램은 기계어 그리고 어셈블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산업이 발전하고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중심은 하드웨어에서 점차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역시 수많은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객체 지향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제안된 하나의 해결책이자 사고방식입니다. 1967년 처음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 것이죠. 제가 실무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도 객체 지향이 중요한 개념이었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다시 부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며 이를 통해서 객체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계 중심 프로그래밍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기는 1940에서 50년대죠. 이 시기에 컴퓨터는 말 그대로 기계, 즉 하드웨어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 것도 기계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일로 본 것이죠. 어셈블리라는 언어로 기계에 친숙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셈블리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프로그래밍 작업의 난이도가 상당했었습니다. 잠시 어셈블리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5 더하기 3이라는 단순한 덧셈을 계산하려고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에 값을 저장할지 어떤 레지스터를 쓸지 한 줄 한 줄 직접 지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생산성이 극도로 낮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1950에서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기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프로그램을 기계에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일련의 작업 절차를 표현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이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즉 고급 언어가 등장하고 기계 명령이 추상화되었습니다. 포트란, 코볼이 이 패러다임을 구현한 언어로 탄생했습니다.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당시 절차지향 언어들에서는 고투와 같은 강력한 제어문이 존재했습니다. 고투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한 번에 특정 구간으로 점프시키는 기능이었는데요. 이것이 남발되면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일명 스파게티 코드가 탄생하며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지는데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절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을
통제하고 구조화했습니다. 고트문을 제거하고 블록 구조와 함수로 코드를 구조화하고 제어 흐름을 순차, 선택, 반복으로 제한했습니다. C와 파스칼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언어이며 이 단계에서 실행 흐름은 상당 부분 깔끔해졌습니다. 참고로 절차 지향과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선된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통칭해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절차의 흐름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프로그램의 규모와 복잡도가 점차 커지면서 구조적 프로그래밍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보다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패러다임이며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이 분리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전역 변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역 변수라는 녀석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터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가를 추적하기 어렵게 되면서 버그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고 유지보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변경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고 데이터의 상태를 바꿔도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 변수 데이터의 변경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의도치 않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코드 재사용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함수 단위 재사용은 가능했지만 관련된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재사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드 중복이 상당했었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변경에 취약하고 유지보수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코드의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1967년에 개념이 등장했고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객체지향은 질문부터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떤 순서로 실행할까가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책임질까로 말이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행위, 즉 기능을 하나로 묶게 됩니다.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묶어 캡슐화한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의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것이죠. 이것을 캡슐화라고 하고 그 상자를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객체를 프로그램에서도 객체로 표현하면 더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된 객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서 데이터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을 묶음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객체 지향에서 프로그램은 더 이상 명령어의 순차적인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각 객체들이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변경은 객체 내부로 제한되고 전체 구조는 변경에 유연하고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처음 제안한 것이 시뮬러라는 언어이며 객체 지향 철학을 완성한 언어가 스몰토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C++, C#, 자바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이며 파이썬 역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언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근간에는 산업 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복잡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생산성과 유지보수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배경이 있었던 거죠. 즉,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는 생산성과 유지보수성이라는 문제에 대응해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객체 지향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절차 지향 방식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특정 로직은 여전히 절차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처리, 모델, 학습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절차적인 코드 구조가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객체 지향이 단순히 클래스나 객체, 상속 같은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객체 지향이 어떤 문제로부터 탄생했으며 어떤 사상과 가치를 가졌는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